전라북도 전주의 한 유명한 곰탕집,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먹던 이곳에서 난데없는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던 대바곡의 홀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주방장 당장 나와! 한 손님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왔죠. 아니, 국물 맛이 왜 이래? 맹물에 소금 탄 거야? 참 10년 단골인데 이런 개밥 같은 곰탕은 처음이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루 매출 500만 원을 찍던 전설의 맛집이 무너지는 데는 정말이지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돈을 세던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손님들 왜들 그러세요? 우리 며느리가 끓인 건데. 하지만 김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방에 있는 새 며느리는 곰탕 끓이는 법을 전혀 모르는 젊은 여자였으니까요. 이 사단이 난 건 바로 어제 대바곡의 진짜 심장이자 며느리였던 박정자 씨가 맨발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년간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솥단지만 지키던 황금손 박정자 씨의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자 씨는 23 꽃다운 나이에 이 집안으로 시집왔습니다. 남편 최영수 씨는 허우대만 멀쩡했지 실속이라곤 없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전주에서 곰탕집을 크게 하며 지역 유지 소리를 듣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정자 씨에게 주방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디 천한 것이 감히 3대째 내려오는 육수통을 넘봐. 넌 그냥 홀 서빙이나 하고 설거지나 해. 정자 씨는 그저 네 어머님 하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손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해졌고 조미료를 들이부어도 손님들은 예전 맛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죠. 가게 매출이 반토막이 났을 때 곰탕 맛을 되살린 건 다름 아닌 정자 씨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정자 씨는 몰래 주방에 들어가 육수를 끓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 약재를 넣고 핏물을 3번이나 걸러낸 정성스러운 육수였죠. 다음 날 아침 그 국물을 맛본 손님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대바곡 맛이 돌아왔어. 가게는 다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그게 자신의 실력인 줄 착각했지만 사실 밤마다 육수 통합을 지킨 건 정자 씨의 땀방울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정자 씨는 자신의 이름도 없이 그저 대바곡 며느리라는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남편 최영수 씨는 가게가 잘 되자 딴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에서 돈만 챙겨 나가서는 유흥비로 탕진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띠동갑도 더 차이 나는 젊은 여자 미스 김을 데리고 가게에 나타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이 끝난 식당에 남편 최영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미스 김이 팔짱을 끼고 있었죠. 설거지를 하던 정자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이 밤중에 이 여자는 누구예요? 최영수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인사해. 앞으로 우리 가게 매니저 맡을 사람이야. 그리고 내 새 사람이기도 하고. 정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 김 여사가 나왔습니다. 정자 씨는 시어머니가 당연히 아들을 꾸짖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왔냐? 아이고, 우리 새아가 인물이 훤하네. 너같이 칙칙한 애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집에서 2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정자 씨가 울먹이며 소리치자 김 여사는 표정을 싹 바꾸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너가 한 게 뭐 있냐? 육수는 내가 끓이고 가게 이름값은 내가 다 했는데 너는 그저 밥이나 축냈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사실 정자 씨가 아이를 못 가진 건 매일 밤 100인분 곰탕 가마솥을 닦느라 허리가 망가져 유산을 2번이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약점으로 잡아 쫓아내려 하다니 정자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집살이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미스 김은 아예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시어머니와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정자 씨는 주방 구석 쪽방으로 밀려나 하루 종일 곰탕만 끓여야 했죠. 미스 김이 주방에 들어와 코를 쥐며 말했습니다. 아우 냄새. 언니 좀 씻고 다녀요. 손님들이 밥맛 떨어지겠어. 너가 감히 어디라고 들어와? 여기는 신성한 주방이야. 정자 씨가 맞받아치자 미스 김은 깨악 소리를 지르며 넘어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에 최영수가 달려왔죠.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행패야? 최영수는 정자 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겁니다. 바닥에 쓰러진 정자 씨를 보며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독한 것. 너 당장 짐 싸라.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님 이 가게 제가 키웠어요. 육수 비법도 제 거예요. 정자 씨의 절규에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가 육수를 끓여?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내 비법 훔쳐보다가 걸려서 쫓겨나는 주제에 말이 많아. 당장 나가. 김 여사는 소금 한 바가지를 퍼와 정자 씨에게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정자 씨의 낡은 옷 위로 눈물 젖은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자 씨는 쫓겨나다시피 가게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품속에 몰래 챙긴 낡은 공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20년간 연구한 육수 비법이 적힌 공책이었죠. 갈 곳 없는 정자 씨는 가게 건너편 다 쓰러져가는 빈 컨테이너 박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건너편 대바곡의 불빛은 화려했고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남편 미스 김이 건배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정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펄펄 끓는 육수처럼 치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친정 오빠의 전화였습니다. 정자야,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수술비가 필요한데. 너네 시댁 잘 살잖아. 돈 좀 융통 안 되겠냐? 정자 씨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빈털터리로 쫓겨나 친정 어머니. 수술비조차 낼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대바곡의 화려한 간판이 정자 씨를 비웃는 듯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시는 아주 가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자 씨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내고 품속의 낡은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고 봐. 내 손맛이 없으면 대바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정자 씨는 건너편 자신의 가게, 아니 이제는 적들의 소굴이 된 대바곡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정자 씨,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황금손을 잃은 대바곡에는 어떤 재앙이 닥쳐올까요? 차가운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밤을 지새운 박정자 씨.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느라, 남편 비위 맞추느라 억눌러왔던 진짜 박정자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정자 씨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시장 바닥에 버려진 시래기를 주워다 팔고 남들 몰래 파지를 모아 만든 비상금 300만 원. 친정 어머니 수술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재기를 위한 종잣돈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래, 내 손이 미천이고 내 기술이 자산이야. 어디 한번 해보자. 정자 씨는 대바곡 바로 건너편 공터나 다름없는 폐건물 1층을 헐값에 단기 임대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천막 하나 치고 중고로 산 솥단지 2개를 걸었을 뿐입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여편네 미쳤나봐. 대바곡 바로 앞에서 곰탕 장사를 하겠다고. 쫓겨나더니 실성을 했구먼.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쯧쯧. 하지만 정자 씨는 귀를 닫았습니다. 오직 솥단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벽 4시 대바곡에 불이 꺼져 있을 때 정자 씨의 천막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20년간 갈고 닦은 비법.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꿈에도 모르는 오직 정자 씨만의 비법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한우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핏물을 빼고 5가지 약재를 황금 비율로 배합해 48시간을 꼬박 고아낸 국물. 그날 새벽 전주 골목 어귀에는 맡아본 사람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깊고 구수한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의 한과 정성이 응축된 진짜의 향기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대바곡 앞에는 여느 때처럼 점심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코가 자꾸만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곰탕 냄새는 맞는데 대바곡 냄새보다 훨씬 진한데? 그러게 저기 건너편 천막에서 나는 것 같은데? 호기심 많은 택시기사 한 분이 대바곡주를 이탈해 정자 씨의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곰탕 한 그릇 주시오. 냄새가 하도 기가 막혀서 와봤소. 정자 씨는 뚝배기에 뽀얀 국물을 가득 담아 내놓았습니다. 고명이라곤 파 송송 썬 것이 전부였지만 국물은 우유처럼 진했습니다. 기사님이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지. 이게 진짜지. 아니, 내가 대바곡 20년 단골인데 이 맛은 옛날 대바곡 전성기 때 그 맛이랑 똑같네. 아니, 더 깊어. 기사님은 그 자리에서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동료 기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야, 김 기사. 대바곡 가지 마라. 진짜가 나타났다. 건너편 천막이야, 천막. 입소문은 무서웠습니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진짜 곰탕집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대바곡 앞에 서 있던 줄이 썰물처럼 빠져나와 건너편 천막으로 이동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자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국자를 저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님들에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최고예요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 벅찬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건너편 대바곡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손님들이 다 어디 갔어?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텅 빈 홀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점심 피크 타임인데도 테이블은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앉아있는 손님들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물 좀 다시 데워줘요.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네. 깍두기는 왜 이렇게 물러터졌어? 주방 아줌마 바뀌었어요? 김 여사는 카운터에서 뛰쳐나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새 며느리 미스 김이 스마트폰을 보며 껌을 씹고 있었죠. 솥단지에는 거품이 둥둥 뜬 희멀건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국물 맛이 왜 이러냐? 내가 가르쳐준 대로 끓인 거 맞아? 아우, 어머님. 레시피대로 물 붓고 고기 넣었잖아요. 핏물 빼는 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아세요? 요즘은 다 조미료 맛으로 먹는 거예요. 미스 김은 손톱에 칠한 매니큐어가 벗겨질까봐 국자도 제대로 잡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국물을 떠먹어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똥물이야? 너 지금 이걸 손님상에 내놓은 거야? 김 여사의 고함에 미스 김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며느리 쫓아내래요? 나더러 어쩌라고요? 오빠한테 사람 더 써달라고 하세요. 그때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편 최영수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저기 건너편 봐봐. 사람들이 저기 다 줄 서 있어. 김 여사와 최영수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자 씨의 허름한 천막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전현이 내 비법 훔쳐가서 가게를 차려? 감히 내 앞마당에서? 김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김 여사는 씩씩거리며 정자 씨의 천막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남편 최영수와 미스 김도 그 뒤를 따랐죠. 야, 이 도둑년아. 당장 문 닫아. 김 여사가 밥상을 엎으려 하자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 상인회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이봐요, 김 사장.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영업 방해로 신고당하고 싶어요? 김 여사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전현이 우리 가게 육수 비법을 훔쳐갔어요. 저 맛은 다 내 손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자 회장님이 헛웃음을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 사장, 양심이 있으면 이 국물 한번 먹어보쇼. 당신네 가게 국물이랑 비교가 되나? 김 여사는 억지로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순간 김 여사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20년 전 가장 전성기 때 끓여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깊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 따위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지난 20년간 대바곡을 지탱해온 것이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며느리의 손맛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때 정자 씨가 천막 주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전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비법을 훔친 게 아닙니다. 그 비법 제가 만든 겁니다. 뭐라고? 지난 20년 동안 어머님이 주무시는 새벽마다 제가 육수를 끓였으니까요. 대바곡의 맛은 어머님 것이 아니라 제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럼 대바곡 맛이 며느리 손맛이었어? 어쩐지 며느리 쫓겨나자마자 맛이 가더라니.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천하의 몹쓸 시어머니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대바곡은 가짜 맛집, 악덕 시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정자 씨의 천막은 원조 며느리 곰탕이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수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뻔뻔하게 정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니 정자야, 우리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다시 합치자, 응? 당신이 고생해서 천막에서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진다. 정자 씨는 국자를 든 채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최영수 씨, 우리 이미 끝난 사이 아닙니까?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냄새 맡으니까 마음이 찢어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꺼져요. 내 가게 얼씬도 하지 마요. 정자 씨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최영수에게 촥 뿌렸습니다. 일부에서 당했던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구경하던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 최영수는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쥐구멍 찾듯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악독한 시어머니 김 여사는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가게를 망하게 해?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너 죽고나 죽자. 그날 밤 김 여사는 검은 비닐봉지에 휘발유통을 숨겨들고 정자 씨의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그녀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칭 마이너스. 불꽃이 튀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김 여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 여사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경찰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자 씨가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겠다고요. 경찰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철컹 소리를 내며 김 여사의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나레이션 마무리. 자신의 손으로 일군 성공, 그리고 시어머니의 몰락. 하지만 정자 씨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위독하신 친정 어머니와 그녀를 돕기 위해 찾아온 뜻밖의 귀인입니다.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방화 미수 현행범으로 연행된 후 새벽 3시의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이 사라지자 박정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정자 씨를 지켜보던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낮에 허름한 등산복 차림으로 국밥을 드시고 가셨던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자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하지만 노신사는 자리를 뜨지 않고 정자 씨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진미식품 회장 강진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라면 누구나 아는 그 유명한 식품 기업의 회장님이셨죠. 저는 40년 동안 전국의 맛집이란 맛집은 다 다녀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장님의 국밥처럼 진심이 담긴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견뎌낸 맛이더군요. 정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지난 20년의 고생을 이 낯선 노신사가 알아봐 준 것입니다. 강 회장은 정자 씨의 사정을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들으니 친정 어머님 수술비가 급하시다고요. 정자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당장 가게는 대박이 났지만 수술비 3천만 원을 마련하기엔 아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강 회장은 정자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그 황금손에 제 자본을 더해서 진짜 곰탕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수술비는 제가 먼저 해결해 드릴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님 곁을 지키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정자 씨에게 기적 같은 부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자 씨는 강 회장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정자 씨의 친정 어머니는 강 회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정자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와 면회를 하기 위해서였죠. 유리병 너머의 김 여사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죄수복, 천하를 호령하던 대바곡 여사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정자 씨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아니 정자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합의 좀 해주라. 내가 늙은 나이에 감옥에서 죽게 생겼다. 응? 우리 20년 정을 봐서라도. 뒤에 서 있던 남편 최영수도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그 여자 가게 망하니까 돈 들고 도망갔어. 나한테 남은 건 당신뿐이야. 새 며느리라던 미스 김은 대바곡의 금고를 털어 야반도주한 뒤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모자는 이제야 정자 씨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정자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 20년 정이라고요? 그 정을 먼저 깬 건 당신들입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 맨발에 소금 뿌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건 용서는 피해자가 해주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필요할 때 구걸하는 게 아니고요. 죗값 달게 받으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정자 씨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밀어 넣었습니다. 이혼 소송 청구서였습니다. 그리고 대바곡 건물 경매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인수할 생각입니다. 제 땀과 눈물이 배인 곳이니 제가 다시 제대로 살려보겠습니다. 최영수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김 여사는 넋이 나간 듯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전주거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옛 대바곡 자리에 들어선 3층짜리 번듯한 건물. 간판 이름은 박정자 곰탕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이름 없는 주방 아줌마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3글자를 당당히 내건 진짜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오픈식 날 가게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진미식품 강진석 회장도 화환을 보내 축하해 주었고 건강을 회복하신 친정 어머니도 고운 한복을 입고 카운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내 딸 정자 제일 자랑스럽다. 친정 어머니의 말에 정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정자 씨가 직접 교육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홀에서는 손님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국밥을 들이켰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사장님 손맛은 국보급이라니까. 정자 씨는 솥단지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었지만 예전처럼 맵거나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솥단지는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보물단지였으니까요.
한편 출소한 김말순 여사와 빈털터리가 된 최영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부활한 가게,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정자 씨. 그들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쓸쓸히 뒤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영광을 뒤로한 채 말이죠. 영업이 끝난 늦은 밤 정자 씨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떴습니다. 20년 전 시집 와서 처음 끓였던 그 곰탕.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몰래 눈물 섞어 먹던 그 국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국밥에서는 짠 눈물 맛 대신 구수한 희망의 맛이 났습니다. 정자 씨는 창밖의 달을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영수 씨, 원망은 이제 안 해요.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요. 부디 그곳에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정직하게 사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정자 씨가 성공한 건 황금손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비결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20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인내심, 어떤 상황에서도 음식에 장난치지 않은 정직함. 그것이 진짜 황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박정자 곰탕의 솥단지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가 세상의 모든 억울하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더 크고 따뜻한 보상으로 돌아오니까요. 지금까지 전주의 황금손 박정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